안녕하세요. 국고처 3부의 권미정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이제는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꿀 시간입니다. 그 전략 오늘 이현상 파트너와 함께 세워가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월요일에 너무 크게 하락을 해서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상승하는 좋은 네네.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좀 지난주 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국내적인 이런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말이기 쉽고요. 간단하게 월요일 날은 지난주 우리 탄핵안 부결되면서 이 정치 리스크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감에 좀 빠졌었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계속해서 이제 다시 또 좀 정상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부각된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늘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이런 표현 자주 가끔 쓰는데 역대급 위기? 이런 위기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반드시 좀 한쪽에서는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역대급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드는 전략 이런 부분을 좀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올해 참 역대급 위기라는 시기가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8월, 9월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 그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미국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마감했고요. 테슬라를 포함해서 빅7 종목 중에 5개 종목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 후반에는 물가지표 발표에 따라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미국 시장은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주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분위기는 지난주까지도 괜찮았고 이번 주 중반까지도 사실은 나스닥 기준으로 좀 좋았다. 그런데 다소 좀 이제 정체되는 느낌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런 부분 상당 부분 좀 반영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이번 달에 금리 내리겠죠.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 그런데 간밤에 또 미국채 10년물은 4.4까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어느 정도 그동안의 어떤 기대감들 많이 반영을 한 상태 아니냐 싶습니다. 사실 좀 전에 우리 미국 시장 3대 지수 잠깐 좀 얘기를 했었는데 나스닥만 좀 오르고 다우는 지금 7거래일째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밤에 무슨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실적은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24% 급등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좀 끌고 왔었던 이런 정도였고 특별한 내용은 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나 알아두실 거는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고 페드와치 기준으로 보니까 한 95%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오르고 다음번에는 내리고 다음에는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아무래도 관세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조금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에 12월 금리 인하는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한번 체크를 하시고 지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우존스 산업 지수인데요. 사실 올해 내내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최근 7거래일 연속해서 시장이 좀 빠졌다. 다우지수가 좀 빠졌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끝난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렇게 좀 쉰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좀 보일지 이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 대략 43,000에서 44,000 정도 되는 요 사이 구간이 좀 완충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는 조금 숨고르기 구간에 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나스닥이 12월 들어서는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 2000도 그렇고요. 그래서 소위 빅테크 주식들 여전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소형주라든지 중소형주들도 랠리에 이제 동참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간밤에는 역시 기술주들, 또 브로드컴이나 테슬라 다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최근에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음봉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탄력은 좀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얘기드렸지만 미국 시장의 어떤 큰 분기점이 언제쯤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까? 뭐 장기적으로는 언제 끝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트럼프 취임 이전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 기대감은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좋은 실적을 내놓을 거야. 그래서 기업이 먼저 주가가 반영하다가 실질적으로 실적을 열어놓으면 또 재료가 선반영된 이런 영향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제 10년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주 들어서 미국제 10년물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앞선 상단이 4.4 정도였는데요. 지금 4.4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파적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2월은 금리를 내리더라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주식도 좀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브로드컴이 1등이죠. 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데 대표적으로 뭐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는데 앞으로도 빅테크하고 있던 수주 좀 더 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 주가는 200달러, 190달러, 200달러를 못 넘어서다가 이제는 이제 200달러를 한꺼번에 좀 넘어섰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주식은 이렇게 단시간에 한번 급등한 종목을 솔직히 따라서 사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는 특징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실적이 잘 나서 움직인 거죠. 우리하고 조금 미국 시장하고 다른 거는 그 실적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약간 좀 다르죠. 우리는 미리 반영하는 것도 있다 하더라도 호실적 내놓고 주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마법의 단어 그렇죠. 선반영. 예. 네. 그런데 미국 시장, 미국 주식은 또 좀 그렇진 않아요. 여기는 뭐 가격 제한폭도 없고요. 지금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티커는 MU인데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지금 102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들도 하는 방법은 뜨기 전에 발을 담가 놓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호실적 내놓으면서 주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간 통해서 지금 두 달째 계속 얘기해드리는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는 우리가 바닥을 잡고 아주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닥을 잘 잡아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네. 그리고 반년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봐야 지금 2달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월 달이었으니까요. 10월 220달러에서 230, 240, 250달러 수준에서 진입하고 최소한 6개월을 투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00달러 전고점대를 넘어설 것이다. 이번 주에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트럼프 2기에서 소위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 가장 좋을 종목이 뭐냐 장기적으로 뭐 테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입니다. 재료는 어디서 뭐가 더 나올지 모르죠. 간밤에 테슬라는 주가가 4%나 올랐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규제를 좀 더 완화하겠다. 조혈조인 관련해서 보고 의무를 조금 더 좀 완화하겠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런 그 사고 보고 의무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도 재료가 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과거에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뭐 엔비디아나 뭐 메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 바닥에서 장기 투자했었던 뭐 그런 느낌으로 길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 건데 뭐냐면 이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또 종목이에요. 보잉. 예. 사실 이 시간 통해서 올 연초부터 해가지고 많이 얘기해 드렸던 것들이 뭐 카니발이라든지 그러니까 크루즈,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다음 미국 항공사들, 뭐 여행주들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죠? 보잉이라는 종목. 자, 항공기를 제작하고. 근데 이 보잉은 불확실성을 많이 벗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파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737 맥스 생산을 재개하겠다. 787 드림라이너 생산을 2배로 더 늘리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미국 연방항공청 국장이 트럼프 2기 시작하기 취임하기 전에 사임을 또 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또 규제를 상당히 지금 강조하던 분인데 그분이 또 사임하면서 보잉에는 호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주봉입니다. 이거 하나가 일주일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140달러에서 150달러 좀 넘어서서 지금 160달러 중반까지 좀 오고 있는데 이제는 보잉 주가가 좀 살아나야 될 때 아니냐 싶습니다. 이 주식이 재미난 거는 제가 보니까 과거에 이 전 고점대가 있어요. 이 주가가 최고점이 얼마냐면 446달러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737 맥스 항공기 사고가 그때 추락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악재가 됐던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건 2019년이고 그 이후에 보면은 대략 한 150달러 아래에서 바닥 만들고 대략 200달러 중반 정도. 그래서 이 흐름을 계속 한 2년째 가고 있으니까 보잉 주가도 한번 지금쯤이면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국 주식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나중에 오늘은 공개 방송 있으신 걸로 아는데 공개 방송 가면 미국 주식 얘기도 더 해주시나요?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뒤에 제가 10시 10분에 오랜만에 자 오늘 모이는 날입니다. 예, 오늘 와우넷 또 우리 한국경제TV 생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오랜만에 주식 반상회 저희가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있습니다. 10시 1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오늘 좀 회의할 내용도 좀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건네드릴 좋은 선물도 좀 있으니까 꼭 받으러 오시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미국 시장을 워낙 많이 궁금해하실 것 네네네, 같아서 맞아요.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시장도 살펴봐야겠죠. 월요일 네. 급락세를 딛고 시장은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올해 처음으로 주간 기준 4%대 상승을 하면서 올해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아직 정치적인 불확실함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관의 매수를 중심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국내 시장도 분석해 주시죠. 네. 자, 한 주 동안의 우리 시장 분위기는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지금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시황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지난 주말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탄핵안 표결이 가결되거나 무결되거나 했었을 때 시장 반응이 월요일에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월요일 우리 시장은 사실은 폭락했습니다. 정치 리스크,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탄핵안 부결이 악재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가결이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랑 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인데요. 사실 지난 주말이 이겁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굉장히 소외를 받아가지고 사실 거의 연저점에 이제 머물면서 당장의 어떤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지난주에 계엄이 있었고 또 계엄 해제가 있었고 그다음 곧바로 지난 주말에 탄핵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부결되면서 월요일 날 증시가 급락을 했죠. 월요일 날 코스피는 2.7% 폭락을 했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곧바로 다시 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은 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재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 그 얘기는 불확실성을 거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닥도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지난 월요일 날 5%나 폭락했습니다. 5% 만약에 사실 계엄령이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주식시장이 열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그 불확실성이 조금씩 거치면서 그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신기합니다. 코스닥이 4거래일 연속해서 이렇게 양봉을 연달아 이렇게 크게 올랐던 거는 지난 8월 달에 증시 급락했다가 조금 올라오는데 그때보다 더 강한 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서 오늘 또 재표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재표결이 있는데 거기서 가결되거나 뭐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이제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근데 좀 부결되거나 뭐 어떤 결론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증시는 다시 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탄핵이 가결되는 게 한국 증시의 어떤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고 우리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환율은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큰 흐름으로 보면 1,400원대 이상의 환율은 과거 자 이거는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잘 보이겠네요. 우리 IMF 때 요거는 이제 97년, 98년 이때입니다. 이때는 환율이 1,400원 넘으면 1,450원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입니다. 여기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1,400원 넘어서서 대략 한 1,600원 가까이 좀 올랐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때였는데 이제는 그때는 살짝 찍고 내려왔어요. 그때 사실 엄청난 좋은 기회를 만들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거죠. 22년도 우리 인플레이션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금리 가파르게 오르고 또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이때 1,450원 정도 왔습니다. 1,450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왔죠. 그래서 이런 환율만 보더라도 과거 지금 여러분들은 97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진짜 역대급 위기 상황이 있었던 표시만 하더라도 이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위기 상황이 시간이 지나고 그 위기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주는 내용들이 좀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해소되고 완화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늘 큰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2009년도 미국이 무제한 양적 완화하면서 그때서부터 증시가 랠리를 보였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곧바로 또 바닥 잡고 랠리를 보였고 2022년에도 증시 폭락했지만 다시 바닥 잡고 서서히 올라섰고 지금도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 시장, 한국 증시 분위기가 좀 너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코인도 많이 하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한국 증시는 상당히 아주 역대급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싶습니다.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벗게 되면 증시는 재평가를 시작할 거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좀 주목할 섹터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바이오. 네, 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똑같은 섹터들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엔터주. 저희가 지난 10월에 엔터주 바닥 잡고 이제서부터 길게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엔터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핵안 가결될 경우에 경협주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취임할 트럼프 이번 타임지아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뭔가를 정말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남북 관계가 최악이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달에 그런 얘기 들었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게 그냥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다음 저기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게임주, 그다음에 의료용 AI 한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그냥 대표적으로 한 종목씩만 대표적으로 한번 봐드릴 텐데 첫 번째는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 주가가 다른 바이오주들도 많은데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셀트리온 주가가 근 1년 동안 올해 옆으로 횡보했거든요.
이 셀트리온이 내년도에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 그런데 이제 전날에도 셀트리온이 한 5%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역대급 배당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 배당하기로.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지금 좋은 재료로 반영이 되는 건데 실제로 셀트리온이 앞으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도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 미국의 진펜트라 성과도 더 나아야 될 것이. 근데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올 한 해 옆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 우리 소위 이거를 그냥 우리 기술적 분석에서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간 조정에 대한 보상을 어디로 받게 될 것이다. 어디로? 저는 위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사실 뭐 알테오젠도 많이 오르고 링아캠도 많이 오르고 뭐 그 사이에 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바이오주들 많이 시세를 줬는데 유독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답답할 수 있는데 너무 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접근해야 되는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셀트리온. 자, 그다음에 엔터 쪽에서는 지금 대장주 역할을 JYP 엔터가 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 지금 주가 보시게 되면 74,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지난 10월 달이죠. 10월 달이 여기입니다. 10월 달. 그리고 11월. 엔터주는 길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JYP, 하이브, SM, YG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보면서 2025년 내년도 크게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루게 될 것이고 사실 소속 아티스트들 활동도 본격화되고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수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 지금 JYP를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서서히 저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엔터 종목군들 대표 하는 뭐 하이브, SM, YG 엔터 모두 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여전히 길게 가져야 된다. 내년까지도 계속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빠지면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한번 볼까요? 제가 남북 경협주 얘기하면서 현대 엘리베이를 지난주에 자 이거는 그냥 달고 가면 되겠다라고 시간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넘어서고 두 가지 모멘텀이죠. 하나는 북미 회담이 이제 협상이 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 그래서 과거 남북 경협의 어떤 대표 종목군들 사실 끼 있는 종목도 많지만 묵직하게 가는 종목은 이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 가치 제고를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밸류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대 엘리베이가 지금 올라선 전날에는 13%나 올랐는데 개인적으로는 밸류업 관련한 내용도 있지만 또 이게 이제 탄핵안 가결되고 하면 경협주들이 또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트럼프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당장에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경협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 우리 포지션이 없고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이 패싱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의 역할은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건 미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는 없죠. 하지만 제 경험상 세상에 무슨 일은 우리가 예측한 거랑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하고 나중에 그런 협상 관계가 이렇게 좀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먼 얘기지만 누군가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하는 역할은 누가 하게 될 것이냐. 우리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남북 경협주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보면 좋을 것 같고 게임 쪽에서도 한번 볼까요? 컴투스. 게임주도 엔터주와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이미 바닥을 만들었고요. 11월, 12월에서 지금 두 달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18만 원에 있던 컴투스가 지금 4만 원대 위로 올라와서 지금 5만 원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다 최악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실적도 돌아서고 또 신작 모멘텀은 1월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컴투스, 또 위메이드, NC소프트, 또 넷마블이었나요? 예. 그래서 게임주들도 최근에 뭐 중국에서 판호도 재개됐던 소식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게임주 쪽도 턴어라운드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다. 어찌됐든 국내 증시는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사실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특히 여기 하나 더해져서 정치적인 어떤 이런 불확실성까지 지금 상당 뭐 말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면 한국 증시는 재평가를 시작할 수 있겠다. 주식에서 가장 시세가 좋았던 건 뭔가 좋았던 거를 확실하게 딱 꺼내는 것보다 기대감인 것 같아요. 아, 저 회사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저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재료도 만들어질 것 같아. 이럴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 관심을 시작하셔야 된다. 미국 주식도 그동안 많이 하셨고 코인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